환경화학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지난번 시간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 챕터 5 수질 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나이트리피케이션 질산화에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나이트로젠은 질소는 우리 단백질 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필수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그 원소이고,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죽거나 혹은 폐기될 때 나이트로젠이 우선 나이트로젠 몸속에 있는 나이트로젠들이 암모니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로 바뀌는 게 왜 그 박테리아나 혹은 곰팡이 때문에 암모니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생명체나 이런 유기물들이 죽거나 사체로 이렇게 폐기가 된다 그러면 그 나이트로젠 성분은 기본적으로 암모니아로 전환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에어로빅 인바이러먼트 컨디션, 그러니까 호기성 조건에서 이 암모니아가 나이트레이트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 암모니아를 나이트레이트 NO2-로 변환시키는 박테리아가 나이트로조모나스 혹은 나이트라이트 박테리아가 되고, 이렇게 생성된 나이트라이트를 나이트레이트로 변환하는 박테리아가 나이트레이트 박테리아 혹은 니트로 박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처음에 그 생명체가 죽거나 혹은 그 사체에서 우선 질소가 암모니아가 된다 그랬죠. 암모니아가 되고, 이 암모니아가 호기성 조건에서 나이트라이트로 되고, 그거는 나이트로조모나스에 의해서 이렇게 나이트라이트 되고, 이 나이트라이트가 다시 호기성 조건에서 나이트레이트로 니트로박테리아에 의해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이트로제너스 옥시전 디맨드 NBOD, 지난번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죠. NBOD 그리고 CBOD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했죠. 탄소성 산소 요구량 그리고 질소성 산소 요구량 이거 얘기할 때 했는데 NBOD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가 이 최종 생성물 나이트레이트까지 변하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나이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질소의 뭐라 해야 되지? 바이오 지오케미컬 사이클, 한국어로 표현하면 지구 생화학적 주기종의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똑같이 나와 있네요. 이 나이트리피케이션은 질소의 지구 생화학적 사이클의 한 부분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대기 중에는 나이트로젠이 있죠. 그 공기 중에 산소하고 나이트로젠이 있는데, 이때는 주로 나이트로젠이 N2의 몰레큘러 N2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미하긴 하지만 N2O 형태로도 있긴 해요. 근데 우선 메인 컴포넌트는 N2다. 몰레큘러 나이트로젠 몰레큘이다. 근데 이 나이트로젠 N2가 처음에 암모니아로 변했다가 이게 다시 NO3 나이트레이트로 변하는 과정을 질소 고정화라고 합니다. 질소 고정화. 그리고 이 질소 고정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선 electrical storm, 한국어로 표현하면 전기적 폭풍에 의해서 N2가 옥시데이션 돼 가지고 N2가 N2가 옥시데이션 될 때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B로서 내리는 HNO3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박테리아나 블루그린 알제에 의해서 그 질소 고정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화가 뭐냐면 어토믹 N2나 혹은 그 우리 몸속에 있는 N이 나이트레이트까지 가는 거를 N2 고정화라 그래요. 호기성 조건에서는 박테리아가 어떤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NO3를 다시 NO2로 바꾸고 N2까지 환원을 시키는 박테리아도 있는데, 호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살아남은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NO3를 NO2 다시 N2 질소 고정화에 역행하는 그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에어로빅 컨디션에서 질소 형태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 사체나 아까 생명체의 그 사체나 생명체의 뭐 폐기된 생성물 같은 경우는 오게닉 처음에 N이 있는데 N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처음에 암모니아로 변한다 그랬죠. 암모니아로 변하고, 이 암모니아로 변한 애들이 나이트라이트로 되고, 이 나이트라이트가 다시 나이트레이트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랬죠. 오게닉 N에서 암모니아 N으로 가는 거는 말 그대로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암모니아에서 나이트라이트로 가는 애들은 그 나이트라이트 박테리아, 나이트로조모나스, 그리고 나이트라이트에서 나이트레이트로 가는 애들은 그 니트로박터 혹은 나이트레이션 박테리아,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고만 있으면. 그림 5.13은 그 NBOD, CBOD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CBOD하고 MBOD 같은 경우는 그 머니시플 웨이스트, 도시 폐수 에서 나타내는 거를, 이제 도시 폐수에서 나타나는 CBOD하고 MBOD를 5.13에 나타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초기 5일까지는 NBOD가 안 나타나. 근데 BOD는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MBOD는 5일 후에 보통 최소 5일 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BOD 측정할 때, BOD5 측정할 때 나이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그 X축은 시간, Y축은 옥시전 디만드, BOD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5일 동안에는 그 나이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옥시전 디만드, 그러니까 산소를 쓰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나고 나서 MBOD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OD를 잰다는 게, BOD5를 잰다는 게 그 짧은 시간 5일 동안에 유기물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CBOD도 이렇게 나타내는데, 5일 후부터는 MBOD 이만큼이 있어가지고 토탈 BOD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일 전까지는 토탈 BOD가 COD하고 동일하고, 5일 후에는 토탈 BOD가 MBOD랑 CBOD랑 합친 거랑 동일하다. 예제 5.5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성 혹은 암모니아성 질소의 폐수내 전체 농도를 그 유기성 표현을 선을 그으면서 할게요. 오게닉 혹은 암모니아 나이트로젠의 토탈 컨센트레이션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TKN 토탈 크젠달 나이트로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트로제너스 옥시전 디맨드 NBOD 얼티메이티드 NBOD 질소성 산소 요구량은 TKN에 4.57 곱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최종 NBOD는 TKN에 4.57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미처리 도메스틱 웨이스트, 그러니까 미처리된 처리가 되지 않는 도시화수, 생활화수 같은 경우는 15에서 50mg/L의 TKN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4.57 곱한 NBOD 값은 여기에 15에서 50 곱하기 4.57한 대충 70에서 230mg/L, 이게 나이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필요한 옥시전 디맨드 NBOD 양이죠. 그리고 typical 뭐라고 해야 되나, 전형적인 미처리된 low sewage는 COD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mg, 250에서 350mg/L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옥시전 디맨드,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는 게 뭐 theoretical 옥시전 디맨드, 뭐 COD 이런 게 있죠. 이론적 산소 요구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 뭐 이론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에 있어서 산소 요구성 웨이스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한강도 그렇고 그 도시에, 우리나라 도시 중에 많은 도시들은 강이 많은데, 이 강의 깨끗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DO라 그랬죠. 그 용존산소량. 그러면 이 DO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이 깨끗하다는 말인데, 이 DO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DO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 말 그대로 옥시전 디맨딩 웨이스트, 산소 요구성 폐기물은 DO를 줄이죠. 그리고 강합성을 하면 DO를 높이죠. 하지만 이 강합성은 낮에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밤 되면 이 생명체들, 그러니까 생물들, 그 수생식물들, 얘네들이 호흡을 하니까 산소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DO 값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있는 생명체, 오거니즘 리빙들이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DO를 사용하기 때문에 DO 값을 낮춰요. 그리고 다른 강의 지류들은 그만큼 산소를 포함한 강물이 다시 들어오니까 DO 값을 높이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DO 값이 변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강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산소의 솔로빌리티가 당연히 낮아지고, 그리고 만약에 강물이 천천히 흐르면 이 강물이 공기와 컨택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컨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수면에서 산소가 다시 녹아 들어오는 거, 그걸 재폭기라 그러는데 그게 느려져요. 그래서 DO 값이 그렇게 쉽게 회복이 안 돼.
반면에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DO 값은 기본적인 DO 값은 높은데, 그러니까 산소의 용해도가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름보다는 DO 값이 높은 레벨이지만,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강물에 얼음이 온다. 얼음이 얼면 이 얼음 때문에 그 물 표면이 공기와 맞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물 속에 녹아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거를 막아버려요. 블러킹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모든 팩터들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뭐 물과 공기와의 계면에서 산소가 어떻게 녹아들고 뭐 이런 거를 다 모델링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굉장히 심플한 모델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강에서 강물이 흐를 때 그 산소 DO 값을 변화시키는 모든 변인들을 우리가 그 모든 변인들을 다 고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에서 그 옥시전 리소스에 대한 가장 간단한 모델링을 우리가 고려를 합시다. 근데 이런 가장 간단한 모델에 두 가지 키 팩터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 오게니즘에 의해서 산소가 사용돼서 산소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바이오디그레이션에 의해서 마이크로 오게니즘들이 바이오디그레이션을 하고 생물학적 분해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산소를 쓰고, 다른 하나는 강하고 이 대기 사이에서 그 인터페이스 상에서 리에어레이션, 재폭기라 그러는데, 리에어레이션에 의해서 산소가 보충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가정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certain given location에서 폐수들이 계속 방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폐수가 여기서 계속 방출이 되고, 그리고 메인 업스트림 리버 플로우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두 개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그 다운스트림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워러하고 그리고 웨스트 플로우가 다운리버 쪽으로 지나갈수록 모델에서 가정하는 게 뭐냐면, 우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어떤 서튼 포인트에서 이 지점이라고 합시다. 이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들은 화학공학 학생들이니까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어떠한 이 포인트에서 at any given cross section에서 유지폼하게 믹스되고, 그리고 플로우 디렉션에서 웨이스트가 디스퍼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플러그 플로우 모델, PFR 모델하고 동일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포인트 소스에서 오염원이 계속 배출되고, 그리고 업스트림에서 강물의 메인 플로우가 이렇게 지나가 있고, 우리는 이 두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 지점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부터 이제 섞여 가지고 플러그 플로우로 강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노란색의 시스템에서는, 적어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믹싱이 잘 된 유니폼한 믹싱이 된다 그러고, 그리고 플로우 다이렉션에서 웨이스트의 디스퍼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빨간색 지점 떨어지는 이 지점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이게 어떠한 디스크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변화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PFR 모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그 플로우 모델로. 자, 탈산소와 디옥시저네이션. 디옥시저네이션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강의 시스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강에서 아까 그 그림에서 이 시스템 여기 밑에 그림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시스템에서 산소가 쓰여지는 거, 산소가 없어지는 거, 이거를 탈산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옥시저네이션이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옥시전이 D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탈산소화 속도라는 거는 탈산소화 속도라는 거는 BOD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와 비례를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산소화 된다는 얘기는 미생물이든 뭐든 얘네들이 산소를 계속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BOD가 높다는 얘기는 산소를 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BOD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해돼야 될 게 없으니까 산소를 쓰는 속도가 낮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고. 그래서 rate of deoxygenation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 KD, 이 KD는 탈산소화의 rate constant고, 거기에 LT, 이게 그 어떠한 지점에서의 BOD 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LT는 여기 있는 것처럼 LT는 L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KT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L0는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맥시멈 BOD, ultimate BOD 이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면 KD 곱하기 L0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KD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L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T 지점에서의 BOD가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그리고 L0는 그 디스포인트 그러니까 배출되는 그 포인트에서 워러하고 웨이스트 워러에서의 믹스처의 BOD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 완전하고 순간적인 혼합득이 가정이 된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머티리얼 밸런스를 세우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이 인풋, 파란색 인풋, 오렌지색 아웃풋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물질 수지를 세우면 결국 이 파란색 지점 QR, LR 여기는 빨간색 플로우, 웨이스트 워터 플로우, QW, LW는 결국 양이 QW 플러스 QR 여기에 L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0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L0는 QW 플러스 QR 분의 QW LR 플러스 QR L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0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웨이스트 워터하고 메인스트림이 합쳐진 믹스처의 얼티메이티브 BOD LR은 그 강물 리버의 업스트림에서의 얼티메이티브 BOD 그리고 LW는 웨이스트 워터의 얼티메이티브 BOD 그리고 QR하고 QW는 다 알다시피 볼리메틱 프로 레이시죠. 자, 예제 5.6 다운스트림에서의 BOD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플랜트에서 유량이 1.1m 삼성 per sec 그리고 그때의 BOD, 얼티메이티브 BOD가
50mg/L인 어떤 플로우가 처리수가 트리티드 이프런트 처리수가 어떤 강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물은 8.7 m/s 속도의 유량을 가지고 있고 그때 BOD가 6.0 mg/L라고 해요. 그리고 디옥시저네이션 컨스턴트가 KD가 0.2/day라고 합니다. 만약에 순간적으로 완벽한 혼합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처리수가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BOD를 구하라. 그리고 만약에 하천이 그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고 했을 때 일정한 단면적을 가지고 미안합니다. 일정한 단면적을 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0.3 m/s의 유속으로 유량이 아니죠. 유속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3천이 아니고 3만 미터 떨어진 다운스트림에서의 BOD를 계산하라.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그림 5.14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풀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A번부터 풀어봅시다. L0 구하는 식 QR 플러스 QW분의 QWLR 그리고 여기 R이에요. T가 아니고 QRLR 할 수가 있죠. 그래서 Q 대신 Q 웨스트 대신 1.1 QR 대신 8.7 그리고 LR LW 50 LR은 6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9 mg/L가 된다고 합니다. A번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B는 유속이 그 강의 유속이 0.3 m/s라 그랬고 그리고 3만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BOD를 재라 그랬으니까 3만 미터 3만 미터까지 그 다운스트림까지 하루로 흘러가는데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3만 나누기 0.3 m/s 해가지고 이거를 1시간은 3600초 24시간은 하루 계산하면 1.16day가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10.9 mg/L인 BOD가 1.161이 지나면 얼마나 될까? 이걸 구하면 되죠. 그래서 LT는 L0 10.9 그리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DT인데 KD는 아까 0.2라 그랬죠. 0.2에 T는 1.16 계산하면 8.7 mg/. 죄송해요. 그래서 답은 8.7 mg/L가 됩니다.